네, 유아교육과 선거본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총학생회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세칙에 근거하여 제42대 유아교육과 학생회장단 선거에 40대 유아교육과 학생회장단 후보 선거본부 드림이 단일 후보로 입후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 후보 한주빈 하구님, 부후보 현유빈 하구님이십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조 여사께서는 앞쪽으로 자리하셔서 찬조 연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42대 유아교육과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정후보 한주빈 하구님과 부후보 현유빈 하구님의 찬조 연사를 맡은 유아교육과 2021-0027 오은진입니다. 저는 유아교육과 제41대 모아학생회에서 재정국장을 맡아 한주빈, 현유빈 하구님과 함께 유아교육과를 섬겼습니다. 많은 사업을 진행하며 두 하구님과 협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하며 두 후보님이 학회장과 부학회장이 되었을 때 유아교육과를 잘 이끌어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 후보 한주빈 하구님은 영성 부국장으로 섬기며 유아교육과 학우님들과 학회원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영성 카드 뉴스를 매달 SNS에 업로드하여 학우님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매달 학우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주제와 찬양을 선정하는 데에 고민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학회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회 기도회를 진행하여 학회원들의 영성을 위해 섬겼습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개진할 때 어떤 요소도 놓치지 않으려 하였고 시일 내에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꼼꼼하고 섬세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후보 현유빈 하구님은 문서국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사업의 공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업 외에도 과방 사용 등 명확하게 안내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학우님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정하며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특별히 현유빈 하구님의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신입생 OT나 유아교육과 MT에서 게임 진행을 맡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구님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학회원들에게도 전해져 협력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주빈 하구님의 섬세함과 현유빈 하구님의 통찰과 아이디어가 모여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후보자는 항상 학우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유아교육과 학우님들이 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학우들을 잘 돌보며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았고 누구도 판단하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학우님의 공감, 경청,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챙겨주는 것과 일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조화를 이루어 유아교육과를 대표하고 잘 이끌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두 후보자는 본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였습니다. 학교의 사업을 마무리할 때, 또 시험을 마친 뒤 등의 상황에서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하는 자들로서 유아교육과 학회장, 부학회장이 되었을 때 학우님들을 위해 선하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유아교육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한 두 학우님을 통해 유아교육과가 학문적으로 또 영적으로 더 부흥하고 하나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42대 학생회의 비전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한주빈, 현유빈 하구가 유아교육과 학회장, 부학회장이 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42대 유아교육과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정후보 한주빈, 부후보 현유빈입니다. 저희는 각자 1년, 2년의 시간 동안 유아교육과 학회원으로서 유아교육과를 위해 섬겨왔습니다. 학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섬길 때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였고 그 은혜로 인해 감사로 가득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유아교육과를 섬기기 원합니다. 모든 일 위에 먼저 주께 의뢰하며 유아교육과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그 과정에서 저희를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학생회를 이끌어가려 합니다. 드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주께 맡겨드리자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들림을 꾸며 참된 자녀로 살아가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저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개인의 신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기마다 출발 드림 챌린지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학기에는 감사 제목을, 2학기에는 묵상한 말씀 구절을 일정 기간 동안 매일 각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와 말씀 묵상이 학우님들의 신앙 습관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우리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기존의 멘토멘지를 1, 2학년 전환 참여, 3, 4학년 선택 참여를 확장하여 1,500원 단합과 친목을 독려하겠습니다. 기존의 멘토멘지는 선택 참여로 진행되어 유아교육과 전체 학우가 서로 교제하고 단합하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필수로 진행되는 만큼 기존에 매주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간소화하여 멘토멘지에 참여하는 학우님들의 부담을 덜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인원이 모인 유아교육과가 하나 되고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돈독해질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유아교육과에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1대1 신앙 메이트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중한 동역자와 함께하는 감사를 누리고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유아교육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연합하여 세상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제41대 유아교육과 학생회가 진행했던 유교 마켓을 확장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학우님들의 일러스트를 굿즈화하여 판매한 기존 방식에 더해서 열쇠고리와 팔찌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수익금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의 재능을 세상에 선하게 흘려보내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MT를 진행하여 서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나를 드리며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간들도 가득 채워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유아교육과 학우님들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드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유아교육과 공동체가 모두 하나 되어서 그 소망을 함께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제42대 유아교육과 드림 학생회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유아교육과를 위해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111-027 사회복지학과 임유빈입니다. 먼저 정 후보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사범학부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현재 조교 행정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범학부 조교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아직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회 안에서 많이 회의하고 또 학생회장으로서 교수님들과 많이 상의하고 고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학우들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 후보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출발 드림 챌린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사라면은 인증 과정이 필요할 텐데 사업 참여 인증 방식에 있어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기존 인스타그램의 학생회가 저희가 원래 말씀을 업로드하고 있었는데 학우들이 직접 1학기에는 감사 제목과 2학기에는 묵상한 말씀 구절을 올림으로써 유아교육과 학우들이 자신의 신앙을 나누고 공유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획한 사업입니다. 원래는 자신의 나눔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스타그램을 올리려고 한 것입니다. 만일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는 학우들이 있다면 추후 개설될 유아교육과 오픈 채팅 혹은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자신의 나눔을 받아 학생의 인스타그램에 대신 업로드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정 후보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 2학년 필수 참여로 사업을 멘토 멘티 사업은 전환하신다고 하셨는데
필수 참여에 있어서 불만 제기가 있을 시에는 대응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멘토멘티 사업을 구성하면서 1, 2학년 학우의 멘토멘티 전원 참여가 멘토로서 필수로 참여하시는 2학년 학우님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학우님의 불만보다 선후배가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는, 또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유아교육과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 전부 후보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지난 9월에 유아교육과 헌신예배를 진행하였는데, 그때 헌신예배 특성 순서에 유아교육과 학우들이 저는 필수로 특성 연습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때 연습에도 1회 이상 필참했을 때 필참하는 것에 대해서 학우님들 입장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하지만 연습 과정 중에서도 학우님들이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 특성을 마친 후에도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유아교육과 학우들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어서 저는 이것과 같이 멘토멘티 사업도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필참을 통해서 학생회가 무엇을 하는지, 또 그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멘토멘티 1, 2학년 전원 참여를 구상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참으로 하는 대신에 학우님들의 부담을 그렇게 보고서를 간소화하는 방식과 같이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로 1, 2학년은 필수 참여, 3, 4학년은 선택 참여 시에 멘토 멘티 비율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으로는 멘토와 멘티의 비율이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점이 생각이 되는데, 이 상황에 준비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멘토멘티를 구성하는 방식은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뻔선뻔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학년인 멘토의 학번에서 휴학생과 같이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인원을 조사해서 3, 4학년에서 선착순으로 선택 참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드림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022 기독교 교육과 이재희입니다. 기존에 있던 유교 마켓은 유교 모함화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드림 학생회만의 마켓 이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굿즈를 추가하는 것 외에 확장된 유교 마켓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변인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딱히 이름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추후에 학생회에 당선이 된다면 학생회와 함께 의논해 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열쇠고리와 팔찌를 만드는 이유는 이전에 모학생회에서 했던 일러스트 공모는 그림 그리는 것 외에는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여는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다가 좀 더 만들기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열쇠고리와 팔찌를 학우들이 만드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였는데, 이외에도 후에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기획국에서 다시 또 한번 의논해 볼 예정입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 학생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020-1050 사이 유아교육과 조성은입니다. 저는 대변인님께 질문 직접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제41대 유아교육과 모학생회를 섬기며 갈수록 학회 사업에 대한 학우들의 참여도가 조금씩 저조해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2대 드림 학생회에서는 이렇게 학우들의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과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들끼리 계속 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우들이 학교나 학생회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꼭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멘토멘티와 같은 헌신예배와 같이 필수로 참여하는 사업을 통해서 학우들이 좀 더 유아교육과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고 그 후에 그런
학우들끼리 서로 모이는 장을 계속 만든다면 학우들이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참여를 더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105545 유아교육과 최하연입니다. 공약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멘토멘티를 1, 2학년 전원 참여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멘토들의 자발적인 참여와는 거리가 있어서 후배들을 챙겨주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편차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생각하시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호부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멘토멘티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멘토멘티가 필수로 진행되는 만큼 그 멘토멘티 사업에 임하는 2학년 그리고 3, 4학년 선택 참여를 받은 멘토 선배님들의 마음가짐도 각각 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멘토분들에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멘토멘티가 왜 저희가 1, 2학년 필수 참여로 진행되는지 또 멘토멘티를 통해서 유아교육과가 좀 더 선후배 간의 교류가 생기고 어떻게 단합될 수 있는지 그 중요성을 유아교육과 SNS 등과 공지글에 한 번 더 카드뉴스와 같이 이야기를 드릴 생각입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후보 부후보님께 직접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 학회에서 좋았던 부분과 이를 이번에 꾸려나갈 드림 학생회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유아교육과 학생회에서 영상 부국장으로 학회 인스타그램에 매주 영상 카드를 업로드했습니다. 이는 영상국 사업으로서 매 월마다 다른 영상 주제로 매주 다른 묵상 방식으로 학우님들께서 말씀과 기도, 찬양과 나눔의 방식으로 그 영상 주제를 묵상하실 수 있도록 도운 사업이 제가 이번 학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 또한 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주에 나눔 카드를 올리는 것이 있는데 학우들과 저희가 일방향으로 말씀 카드를 올리는 것보다 함께 나눔을 공유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 카드를 올리고자 진행한 사업인데 참여율이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저조해서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관련 나눔에 관한 사업은 저희 다음 학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출발 드림 챌린지와 신앙 메이트의 방식으로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방식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학회를 경험하며 가장 좋았던 학회 사업으로는 유교 마켓입니다. 전 학회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진행한 사업인데 이것은 각 분야의 재능 있는 학우님들의 작품을 일러스트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을 하고 선정된 디자인으로 말씀 카드와 스티커, 엽서, 떡메모지 등을 제작하여 판매한 수익 사업입니다. 유아교육과 학우님들의 재능을 살려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음을 느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도 이를 더욱더 발전시켜 더욱 많은 유아교육과 학우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선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창작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학우님들이 계셔서 간단한 손재주로 만들 수 있는 팔찌나 키링 키트 등을 마련해 함께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학회에 기획국과 더 의논해보고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의 자질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은 무엇이며 그것이 드림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리더의 자질 중에서 소통을 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과 대화하고 또 학회원들과 소통하고 또 유아교육과 학우님들과 교수님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여러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의 입장을 헤아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강점을 발휘해서 학회원들과 또 학생회 안에서
잠시만 한 번 더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회가 다 같이 단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합되는 것은 성경의 공동체에 있어서 결속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업무로 인해서 지치는 순간이 올 때 학회원들 간에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서 힘들 때, 지칠 때 힘이 되어주는, 또 그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교육과를 위한 섬김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꿈꾸며 나아가는 드림 학생회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050 사이 유아교육과 조성은입니다. 부후보님께 직접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42대 드림 학생회가 당선된다면 부후보님께서는 유아교육과 학생회 부학생회장 말고도 세터준비위원회 위원과 축제준비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섬기게 되실 텐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 군데에서 섬김의 자리로 힘써주시면서 분명 지치는 순간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실지 부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또 학생회 또는 세터 또는 축제준비위원으로서 섬기면서 분명 시선이 닿지 않고 업무가 소홀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학생회장이라는 자리는 부학생회장, 세터준비위원회, 축제준비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업무가 많고 일이 많을지라도 제가 학교를 시작하게 된 이 마음가짐, 처음에 지금 나온 이 순간도 사실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컸던 그 마음이었지만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제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드릴 때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1년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런 한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준이와 세준이 일 중에 학회를 어떻게 지원하실지 물어봐 주셨는데 부학회장의 자리는 학회장과 함께 학회와 학과를 이끌어 나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세준이, 축준이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축제 준비 기간이긴 하지만 유아교육과에서도 아해마당이라는 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제나 세터준비위원회로 참여하고 있을 때라도 학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장, 학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의논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맡은 일에 모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 후보님과 부 후보님께 모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모 학생회 학회원으로 섬기시면서 동아리 일을 병행하시는 일로 이제 학회가 겹쳤을 때 많이 일정 조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 학회장과 부학회장님으로 섬기실 때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학생회를 하면서 동아리 활동이 겹치는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학생회와 동아리를 병행하는 것을 제가 선택하고 활동하는 것만큼 두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열심히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를 섬길 예정이 만약에 된다면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맡아야 하는 업무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유아교육과의 대표로서 유아교육과 일에 좀 더 전반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동아리 일정과 학생회 일정이 겹칠 때는 학생회와 유아교육과 일을 먼저 우선으로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는 부학회장으로서 공동체를 이끄는 자리이기에 두 가지 일정을 조율하는 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일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일정이 겹쳤을 경우에 지혜롭게 일정을 조율해서 공동체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정 후보님과 부 후보님께 모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 후보님과 부 후보님이 함께 학회를 나오시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로가 가진 어떠한 점들이 학회를 섬길 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또 서로의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보완해나고 채워나가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학생회장의 자리를 고민할 때 기도로 준비했는데 그 과정에서 응답받은 말씀이 지금 드림 학생의 주제 성구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저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제가 학회장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데 유빈 학우님도 부학회장 자리를 고민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드려지는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의 비전이 둘이 같고 또 마음이 잘 맞아서 함께 회장단에 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회장단을 하면서 부족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의견들을 내기가 사실 둘 다 어렵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대 학생회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을 또 참고하고 또 유아교육과 학우님들의 목소리를 소통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지혜롭게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주빈 후보와는 지난 1년간 모아 학생회에서 함께 섬겼습니다. 영성 부국장으로 섬기는 한주빈 후보가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준비하는 모습이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영성카드 묵상에 참여율이 많이 저조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다양한 방식을 생각하는 모습에서 유아교육과 학우님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영성부 국장이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학회의 다양한 사업과 시작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중심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음에 학회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한주빈 후보가 이야기하는 학회의 방향성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제가 소망하는 학회의 방향성과 잘 맞아서 더욱 확신이 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연약함마저 주님께 드리며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학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소망하고 함께 꿈꾸는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드림 학생회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쉽지 않은 섬김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교회음악과 선거본부의 순서입니다. 교회음악과 선거본부께서는 앞쪽으로 자리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음악과 선거본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총학생회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세칙에 근거하여 제46대 교회음악과 학생회장단 선거에 선거본부 토리가 단일 후보로 입후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선거본부 토리 정보 이현재 아우님, 부후보 박운솔 아우님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조연사께서는 앞으로 자리하셔서 찬조연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교회음악과 제46대 학생회에 입후보한 정이현지 부 박운솔 후보의 찬조연설을 맡게 된 2020-10-60-40 교회음악과 하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찬조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둘째 겸손하며, 셋째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후보 모두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리더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정이현지 후보를 2학년 때 만나 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봐왔습니다. 제가 지금껏 보아온 이현지 후보는 리더십과 성실함 그리고 겸손함을 갖췄습니다. 이현지 후보는 교회음악과 회계국장으로서 6명의 전공 회계들을 이끌어갔으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회계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본인의 업무만으로도 바쁘지만 전공 회계들을 잘 다독여가며 교회음악과 회계국을 이끌어가는 모습에서 리더십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야베스라는 교회음악과 분과 찬양팀 임원으로서 언제나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겸손한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년별 채플 찬양 시간 또한 본인 학년의 순서가 아니더라도 내 실력이 부족하지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은지 후보는 언제나 본인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어떠한 직책을 맡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항상 묵묵히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해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학회장으로서 교회음악과를 책임감 있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정이은지 후보를 추천합니다. 또 제가 지금껏 보아온 부 박은솔 후보는 꼼꼼하며 세심하고 헌신적입니다. 박은솔 후보는 평소 학과 생활 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업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수업 정보를 공유해주는 등 주변 사람들까지도 신경 쓰는 모습에서 세심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음악과는 연주와 실기고사 때마다 스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동안 스텝이 잘 구해지지 않아 특히 저의 전공인 피아노 학회장님께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박은솔 후보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피아노 학회장님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과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 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학우가 부학회장으로 섬기게 된다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과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결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후보는 평소에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음악과 학생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음악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더십과 성실함을 겸비한 정이은지 후보와 세심하고 헌신적인 부 박은솔 후보가 만들어가는 제46대 토리 학생회는 현 아람 학생을 이어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학생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세워질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교회음악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찬주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6대 교회음악과 학생회 후보에 출마하게 된 정후보 이은지, 부후보 박은솔입니다. 제46대 교회음악과 학생회는 토리라는 이름으로 학우분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토리는 도토리처럼 작지만 야무지고 옹골찬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아람 학생회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교회음악과 학우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한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첫 열매를 시작으로 충신대학교 교회음악과 회복에 기반을 다지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도토리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앞으로의 풍성한 교회음악과를 기대하며 더 야무지고 옹골차게 채워나가는 토리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6대 교회음악과 토리 학생회가 준비한 공약 3가지입니다. 첫째, 연습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교회음악과 학우들에겐 여러 학교 시설 중 연습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면으로 전환된 후 더 많은 학우들이 연습실을 사용하는 지금 전보다 더 나은 연습실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고장나는 에어컨을 점검하여 수리하고 해충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면대, 의자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물품들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필요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회음악과 유튜브를 활성시키겠습니다. 전면 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채플 찬양과 개강 예배 전체 찬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채플 찬양과 전체 찬양 등 교회음악과 학우들의 찬양과 다양한 연주 영상을 기록으로 남겨 추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음악가만이 할 수 있는 여러 콘텐츠를 제작하여 충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홍보하고 더 나아가 선 후배들의 소통 창구,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음악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업과 연습으로 힘들어 지쳐가고 있는 교회음악과 학우님들을 보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음악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음악가 SNS를 활용하여 찬양 묵상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찬양 묵상 챌린지 사업을 통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교회음악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편 147편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교회음악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제46대 토리 학생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교회음악가를 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3012 영어교육과 박희정입니다. 소감 발표문을 들어보았을 때 교회 음악가만이 할 수 있는 여러 콘텐츠를 제작하셔서 유튜브에 업로드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콘텐츠들을 업로드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음악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음감과 상대 음감 테스트 등 비교하는 컨텐츠나 초경력을 테스트하는 등 음악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재미있고 흥미로워할 만한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음악가라는 특성을 더 살리기 위하여 교회 음악을 하는 우리과 학우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브이로그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부터 다시 시작된 개강 종강 예배 때 이루어지는 전체 찬양을 연습하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20학번이신 걸로 보이는데 그럼 내년에는 4학년이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회음악과의 경우에는 4학년에 졸업 연주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맡으신 운영이 일이나 세준이 축준이 일과 학업과 이렇게 겹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정후부 부후보님들께 직접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졸업 연주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생회장이 된다면 이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여 시간을 잘 배율해서 저의 연습 시간과 운영이 일과 학생의 일을 하는 것에 시간을 잘 배율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4학년 때 졸업 연주도 있고 4학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출마하기로 결심을 한 후에 4학년이더라도 제가 맡은 부학회장으로 학생회에서 할 역할과 그리고 전체적인 세준이와 축준이에서 할 역할을 미리 방학 때부터 준비를 하고 시간 배분을 잘 해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리 학생의 1년을 응원하겠습니다. 2020-1022 기독교교육과 이재희입니다. 셰프의 찬양들이 기록이 남았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가끔은 SNS를 통해서 짧은 영상을 보곤 했어서 아쉬웠는데 참 좋은 공약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콘텐츠를 제작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연주 영상이나 예배 실황, 셰프의 찬양 외에 다른 콘텐츠는 어떤 것을 기획해 두셨는지 대변인 분께 여쭙습니다. 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먼저 목적을 뒀던 것이 교회음악과를 홍보하고 또 선후배 간의 연결 창구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후배들의 소통 창구와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후배들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를 영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 여러 군데 연습실이 있는데요. 사실 신입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연습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관 2층의 채플실 뒤쪽으로 연습실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신입생들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선배가 먼저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알짜배기
정보들을 먼저 콘텐츠로 제작하여서 공유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신청을 받아서 선후배 간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친해지기 바라라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재학생들을 위하여 이미 졸업한 선배님들을 섭외하여서 지금 어떠한 진로를 걷고 계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콘텐츠로 기획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대변인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묵상하고 지친 마음에 정말 필요한 찬양 묵상 챌린지를 세 번째 공약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챌린지는 찬양을 묵상하여 글로 기록된 형태의 공유 방법인지 자유롭게 하여 서로 태그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여쭙습니다. 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찬양 묵상 챌린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SNS를 통해서 해당 월의 키워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이 개개인이 키워드에 맞는 찬양을 찾아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사 묵상을 텍스트로 올리는 것, 두 번째는 연주, 세 번째는 워십 등의 다양한 방법들로 묵상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정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분명 앞선 찬양 묵상 챌린지와 관련된 질문인데 분명 공개된 곳에 찬양 묵상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운 학원들도 있을 텐데 그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여쭙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매체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큰 나비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저희의 찬양 고백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과 학우들이 이 사업을 통해 SNS로 찬양 묵상을 공유를 한다면 그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묵상이 닿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으시거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글과 이런 것들이 업로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이메일이나 네이버 폼으로 묵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지구 옹골찬 교회음악과 토리 학생회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1107 사회복지학과 임예비입니다. 첫 번째로는 4학년이시고 20학번이신데 이 자리를 나오시게 된 계기가 정부 후보 각각 두 분께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람 학생의 회계국장으로서 섬기면서 학회원들과 함께 교회음악과를 위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 일들을 하면서 교회음악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비록 다음 학년이 4학년이지만 다음 임기 때에도 학회에 남아서 학과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음 학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돌리는 우리 과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학회장에 대한 마음의 소원함을 더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너무나도 든든한 우리 학회원들이 있다면 학회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교회음악과 학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변 동기들이 학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음악과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또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4학년이 다음 학년일지라도 다음 학회 때 학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으로 함께 교회음악과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이현지 후보의 부학회장 후보 출마 권유가 있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현지 후보를 통해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현지 후보를 도와 부학회장으로서 교회음악과에 도움이 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소견 발표문 안에서의 질문인데요. 먼저 토리 학생의 이름을 듣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뜻이 궁금해서 소견 발표문에서 이름 배경의 뒷부분을 살펴보던 중 비록 지금은 도토리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학회를
혹은 스스로를 작다고 표현하신 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정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토리처럼 작아 보일지라도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요. 항상 겸손한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학회장의 자리에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그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작지만 그래서 도토리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교회음악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문구를 적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연습실 환경 개선 공약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음악과 학회 공약으로 매년 내세워지고 있는 만큼 연습실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타 학과 학우로서 교회음악과의 상황을 매우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왜 계속해서 환경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 본질적인 문제점은 왜 계속해서 개선되어지지 않는지, 또 내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지 대변인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아람학생회에서는 연습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약 30개의 연습실을 학기마다 돌아다니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했고 그 결과로 고장난 시계들을 교체했으며 보면대는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습실에 많은 의자들이 흔들리거나 다리가 멀쩡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교체하지 못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로서 예산이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사와 논의하여 보았지만 학과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의자를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연습실에 있는 모든 물품은 소모품이라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매년 학회에 공약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공약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온 이유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한 번에 모든 연습실에 있는 의자를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등심이나 학과에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연습실 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것이며 한 번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학생연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개선이 시급한 연습실 의자부터 하나하나 교체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른 학과와 다르게 공약을 보면 교회음악과는 학생들끼리의 친목 동호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과의 예시를 들어 멘토 멘티 사업이나 MT 등의 사업은 교회음악과 1년 계획에 있어서 없으신 건지 질문을 대변인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현 아람학생회에서도 MT를 해보고자 했으나 2학기부터 대면이 되었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연주 사업들과 다양한 일정들이 이미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MT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MT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MT나 다 같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회복의 기반이 하나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다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개인의 목표 달성과 교회음악과의 발전을 위해 4학년 때도 힘을 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리선거본부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신 아버님께서는 손을 들어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17 101076 신학과 이하람입니다. 먼저 정과 부 후보님께 각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과 부의 역할은 다릅니다. 일에 있어서 정은 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은 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서로의 단점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회장의 역할로서 부학회장님께서 이제 학회를 해보시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회에 더 빨리 적응하실 수 있도록 또 학회 사업을 같이 회의하면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로 단점을 어떻게 보강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학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단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면 서로 대화함으로써 서로의 단점을 이제 얘기하고 장점을 얘기하면서 서로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내서 대화로서 그것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같은 거 있으실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예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과 부의 역할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학회장으로서 학회장님이 전반적인 학회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꼽는 것보다는 제가 앞에 찬조연사에서 찬조연사 연설하신 하영 학우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제가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는 거를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지 학우를 도와서 후보님을 도와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저희가 4학년이라 또 시간 분배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발언에서 그 정 후보님이 계획을 잘 못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 부후보님께서 그쪽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도울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변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의자 및 소모품에 대한 개선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이 외에도 수리나 교체 또는 연습실에 있어서 개선돼야 될 시급한 물품 또는 악기, 그러니까 소모품이 아닌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소모품이 아닌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있는 것들은 악기나 의자, 보면대 같이 계속 사용되어지고 사용할수록 닳아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외에 물품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에어컨이나 난방 시설이 조금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나 최근 들어서 신관 5층과 6층 연습실 위주로 벌레가 자꾸 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 방역에 조금 더 저희가 좀 더 집중을 가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1054 여교육과 조성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교회음악과 학생의 특별한 학회 조직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드리는 질문인데요. 교회음악과 학생회는 타학과 학생회와 다르게 학회 조직이 타학과 학생회처럼 문서국이나 홍보국과 같은 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전공별 학회장들과 정, 부, 총무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학회 내 업무들을 할 때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분담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런 학생회 조직 구성이 학회 업무를 분담할 때 비효율적이라고 느끼신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음악과 안에는 성악, 피아노, 작곡, 오르간, 관현악, 지휘 이렇게 총 6가지 세부 전공이 있고요. 이 전공마다 또 각자 개별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전공 학회장들이 있습니다. 전공 학회장들이 하는 일들은 전공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분담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교회음악과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학생회장님과 부학생회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문서국이나 홍보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문서에 관련된 서기국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카드뉴스나 이런 걸 만드는 총무국도 있습니다. 또한 홍보국이라는 이름은 따로 없지만 저희가 올해 2학기부터 학과장 교수님의 권유로 기획국을 저희가 따로 만들었는데요. 이 기획국에서 아마도 유튜브 홍보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교회음악과 지인분들께 자주 들어온 바로는 교회음악과는 시험응원 사업이나 다른 학회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타과에 비해 현저히 낮아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토리 학생회에서는 이런 학우들의 낮은 참여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 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같이 회의하던 도중에도 아쉬웠던 부분이 실기 응원 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비대면이었고 대면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정보를 받지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한 달 전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미리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받아가신 학우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은 하지 않고요. 대신 플러스 요인으로 저희가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학우분들이 저희가 준비한 사업을 받아가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부 후보님께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부 후보님께서 혹시 학회나 기고원으로 섬기신 경험이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도 부 후보님께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부 후보님께서는 아까 전 해주셨던 답변들 중에서 주변 지인 중에서 학회의 일원으로 섬기는 학우들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후보님께서는 현재 부학생회장 후보로 마음을 정하고 나오실 정도로 학회에 대한 관심이 크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학회원 또는 다른 섬김의 자리인 기고원 등으로 나오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입학했을 때 코로나 시기였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주변의 커뮤니티나 에브리타임이라고 하죠. 그런 곳이나 주변 그때 당시 조금 친해진 학우분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음악과는 다른 학과와 다르게 실기가 있고 또 다른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를 준비할 게 있어서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다른 어떤 기구 활동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경험을 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고 그리고 교양학과 특성상 비대면이지만 대면으로 나와서 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저와 같은 동기 친구들이나 저보다 선배인 분들 혹은 후배 분들이 이제 학년이 차고 학회 일을 한다거나 기구 일을 하거나 동아리 일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저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섬기는 토리 학생회를 응원하겠습니다. 2020-105545 유아교육과 최하연입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부터 시험 기간과 같이 교회음악과 연습실이 부족할 때에는 유아교육과 기악실을 교회음악과에서 빌려 쓰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갑작스럽게 부탁한 적이 몇 번 있어서 조율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추후에 유아교육과 회장단이 세워지면 이러한 부분들을 정 후보님과 어떻게 소통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에 이제 교회음악과 학생회와 유아교육과 학생회가 다음 학회가 이루어진다면 미리 저희 학사 일정들을 파악하고 실기 고사가 어느 때 이루어지는지 파악한 후에 학사 일정을 학회에서 세우기 전에 미리 유아교육과 학회 분들과 이것을 의논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앞길을 응원하겠습니다. 2021-11106 사회복지학과 재활거든입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음악과는 교원과 내 성악과나 피아노 등등 세부적으로 전공이 나누어져 있어서 교원과 학생들이 타 전공 학생들과 조금 친해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교원과 학우들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으로 교회음악과 모든 수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주 실습 이런 과목들도 원래는 학우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연주를 하는 학우들은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또 그것을 연주를 듣는 학우들은 이제 관중석에서 연주를 듣는 이런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했어야 했는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녹화 영상으로 개최하여서 학우님들께서는 LMS를 통해 녹화 영상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음악과 학우들 전체가 모여서 함께 해야 하는 수업들이 원래는 많았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교회음악 학우들께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아람 학회에서는 교회음악과 학우들께서 친해지실 수 있도록 파라다이스 사업을 통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열었고요. 이번 토리 학생회에서는 이런 아람 학생회에서 했던 것을 이어서 이제 다시금 MT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또 유튜브 사업을 통해서 선후배 간 친해질 수 있도록 또 동기 간 친해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토리 2019-1603 사회복지학과 김민혜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음악과 성악 전공이었고요. 아마 저랑 동기셔가지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음악과에 있었을 때부터 좀 딜레마 있었던 부분들인데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서 연주에 스텝을 모집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우들이 그 스텝으로 섬기는 거에 있어서 망설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스태프들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자원을 하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졸업하기 전까지 도움을 거의 주시는 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구조가 당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새롭게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무대를 구성하고 무대 세팅을 해야 되는지 등 간단하게 저희가 어느 정도 먼저 알려드리면 신입생분들이나 아니면 비대면에 있었던 20학번부터 그 이후 학번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번씩 스텝에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공지를 한 번씩 해드리고 교육을 함으로써 스텝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전반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스텝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후배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안 좋다라는 관점을 가진 건 아닙니다. 필연적인 거고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전공 회비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네네. 제가 19년도 때 신입생이었을 때 전공 회비를 좀 없애려고 많이 싸웠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 전공회비가 없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정기연주회 스텝 같은 분들이 섬겨주실 만한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페이를 드리고서라도 모셔오려는 그런 접근이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볼 때 전공회비라는 제도 자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관점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리 학생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전공 회비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괜찮으시다면 전문분이 부분이 어떤 분이시든 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정 부후보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는 저도 아직 의견을 나눠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도 질문 주신 김은영 학우님과 동일하게 1학년 때는 제가 학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회장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공 회비를 걷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학회장을 하고 또 전공 회비를 어쩔 수 없이 걷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정말
꼭 필요해서 걷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은 전공 학회 안에 있는 학우분들께 어떠한 이유로 걷고 어떠한 식으로 예산을 쓸 건지 미리 예산안을 작성해서 공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저희가 전공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물론 지휘 말고 다른 전공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신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예산안 같은 경우는 미리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으니 이만큼의 전공 회비를 걷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평등하게 내셔야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전공 회비에 대해서 걷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정부 후보님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네, 비슷한 의견.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교회막가를 생각하면 저한테는 솔직히 약간 친정 같은 느낌입니다. 저도 성악으로 입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라고 교육부에서는 늘 매해마다 대학의 성과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공개를 해서 투명한 대학, 뭐 공정한 대학, 그리고 공공성이 살아있는 대학을 지향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공개된 자료, 그러니까 2021년도 자료겠죠? 중도 탈락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뭐 개인적 사유든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를 중도 탈락이라고 해서 그거를 수치화해서 대학 알림위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교회 음악가가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수적으로 신학가가 542명 중에 25명이었고 교회 음악가가 318분 중에 23분이 중도 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비율로 보면은 신학가의 경우에는 4.8%였고요. 그 교회 음악가의 경우는 7.2%였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뭐 떠나야 하는 부득이한 이유를 제외하고 학교에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를 심어줄 수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은 구상을 하시고 기획을 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정부분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질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학교에 남고 싶은 그런 사업들을 우리 토리선거본부가 학생회가 된다면은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 구상하고 계신 거나 뭐 간단하게 떠오르신 게 있으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회음악과 학우님들께서 중도 탈락률이 높으신 이유가 아무래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입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음악을 공부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제 내가 음악을 해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들 저희 동기들도 했고 선배들도 하셨고 후배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해 주면은 중도 탈락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조언과 팁들을 얻기 위해 유튜브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해드리고자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음악과 교수님들께 또 각 전공별로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들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음악을 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뭐 인터뷰나 간담회를 마련해서 그런 팁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리선거본부의 섬김에 대한 마음이 참 귀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리선거본부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리선거본부 구성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에 선거본부 하의가 단일 후보로 입후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순서는 아까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본부 하의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다은 하부님, 이은진 하부님입니다. 먼저 찬조연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찬조연설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과 전 후보 정다은, 부후보 이은진의 찬조연설을 맡게 된 2021-2019 기독교 교육과 예주입니다.
저는 두 학우와 같은 과 동기이자 1학년 때부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함께 해온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지내온 시간을 바탕으로 두 후보에 대한 찬조 인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회 그리고 한 학과를 대표하는 자리는 책임감과 더불어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이 기대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 어떠한 자리보다 많은 부담과 고민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자리가 바로 학생회인 것 같습니다. 부담과 두려움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상호 보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학생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인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줄 알아 학생회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학교 생활에서 이러한 면모가 잘 드러난 두 학우가 학생회랑 선거에 출마하게 되어 기쁘고 하이 학생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이제 함께 보내온 시간과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과 학우로서의 입장과 친밀한 교제를 이룬 친구로서의 입장에서 후보자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같은 과 학우로서 바라본 정 후보 정다은 학우는 기독교 교육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정다은 학우는 2년간 학생회에서 영성국원과 정책국원으로 선교하고 있으며 2학년 1학기는 과대표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학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전면 비대면으로 대학교 생활을 시작한 21학번의 경우는 같은 과 동기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미 비대면에서 익숙해져 대면에서의 만남이 서먹하고 불편하기도 했으며 누군가는 아무도 알지 못해 소외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느린 속도로 적응해가는 학우들을 기억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가가는 모습은 정다운 학우가 공동체의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동기들 가운데 와, 저 학우도 알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각의 지체를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도록 편안한 분위기와 유대감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익명 질문 사이트와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인해 소홀해진 평당 간의 관계를 보다 능동적이고 활발한 관계로 개선해 나갔습니다. 정다은 학우는 대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학과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비대면과 대면 상황에서의 경험,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바탕으로 전면 대면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공동체성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학생회와 기독교 교육과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학년 때부터 친밀한 친구로서 봐온 정다은 후보는 보다 신중하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즉흥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 같지만 제가 봐온 정다은 학우는 언제나 큰 그림을 그리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많은 학우들이 정다은 학우를 보면 선택장애가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언제 말했는지도 모르는 작은 것들을 기억하고 고려하여 친구로 하여금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 속에서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모습은 언제나 저를 놀라게 합니다. 중간고사 이후부터 모두가 바빠지는 시기에도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며 주변 사람들의 걱정거리나 소소한 일들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곤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동시에 타인을 생각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 스스로 행복해하고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 마음과 섬세함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희비를 나눌 지체가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같은 과 학우로 바라본 부후보 이은진 학우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힘차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일을 힘차게 해내는 것이 조금 어색한 표현 같지만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하나씩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 어렵고 많은 일이라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져 힘차게 나아가는 이미지가 저에게는 한 사람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상징처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은진 학우는 학생회에서 총무부국장으로 아리캠프 준비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팀과 홍보 미디어 팀을 경험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더불어 기도 동아리 다빗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탁과 학생들과 소통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대학교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교육과에만 치우치지 않고
학교 혹은 학과와 교류하고 협력하며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학생회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학에 올라오면서부터 친밀하게 지내온 친구로서 바라본 이은진 학우는 재치 있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다양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여 바쁘고 지쳐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지친 친구들에게 웃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본인도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는 재치 있는 유머는 순간의 웃음을 넘어 언제나 저에게 힘과 든든함으로 다가옵니다. 세심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챙기는 그 마음은 나조차도 내가 힘든지 모르는 순간에 큰 위로가 되어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학과 행사에서 이은진 학우는 마치 응원단장같이 적극적이고 다소 열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학우들에게 보여지듯이 이은진 학우는 의지와 용기를 북돋워 주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며 지친 사람에게는 힘과 위로를, 공동체에 있는 의지와 용기를 전달하려는 마음과 행동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이 학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입후보 결단 이후부터 두 후보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보다 두 후보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이들이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여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 또한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생회 그리고 한 학과를 대표하는 자리는 객관적이고 업무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진정성이 빛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자녀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한 두 후보의 모습은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갈 하이 학생회와 기독교 교육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하이 학생회와 더불어 기독교 교육과 공동체가 사람의 계획과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내기를 소망함으로 나온 두 학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이들을 위해 많은 격려와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55대 기독교교육과 학생회 선거에 나오게 된 정후보 정다은, 부후보 이은진입니다. 저희는 분과동아리와 과학생회로 섬기며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이 섬김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희는 이 말씀 위에 서서 기독교 교육과를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용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저희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하이 학생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과를 기대하며 저희가 내세우는 약속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학업과 사역, 그리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힘들고 지친 학우분들을 위해 고난주간 동안 하이큐 챌린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육과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큐티 챌린지를 진행하고 참여해준 학우분들 중 소수의 인원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학우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챌린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 견고해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독교 교육과 학우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독교 교육과에는 가족제도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권이라고 불리는 2021, 22학번의 학우분들은 가족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체에서의 사랑과 나눔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스탬프를 모아라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별 미션 4개를 제시하여 그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족 모임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 즐겁고 기대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셋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독교 교육과 학우분들이 서로의 물건과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이마켓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형식의 하이마켓을 통해 학우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혹은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받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익금은 미다립교회 청소년들에게 기부하는 형태로 사용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제55대 하이 학생회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기독교 교육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겸손한 자세로 감당하며 하이 학생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022 기독교 교육과 이재희입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분께 첫 번째 공약 하이큐 챌린지를 새롭게 진행하시는 이유가 학업과 사역 그리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힘들고 지친 학우님들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우님들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은 어느 기관에든 있을 텐데 특별히 고난주간을 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중간고사 기간과 겹쳐서 사실상 이 시기에 많은 학우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보다는 학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여 감사로 나아가는 기독교 교육과 학우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고난주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친목사업이 많아 드리는 질문인데요. 혹시 기독교 교육과 내 친목사업뿐만 아니라 학과와의 연합사업에 대한 정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기독교 교육과 공약에 친목사업이 많은데 사실상 저희 기독교 교육과가 코로나 이후로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해서 저희 기독교 교육과 안에서 친목 사업을 먼저 원활히 활발히 진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연합 사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후보님과 부 후보님 두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친목 사업 외에는 학과를 위한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까지 학과 정기총회 때마다 나왔던 과방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안건에 대한 그 정 부 후보님 모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으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방 관리를 저희 학과 학생의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현재 플러스 친구에서 받았다가 다른 일반 학우님들께서 전체 개방을 요구하셔서 전체 개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전체 개방을 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개방을 전체 개방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한 2주일도 안 됐는데 일반 쓰레기나 학우님들 치우고 가지 않은 쓰레기들에 대한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제가 유아교육과가 현재 과방 운영을 할 때 학우분들이 사용하시고 나서의 사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걸로 기억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시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후보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소속되어 있던 동아리 중에 다빗이라는 동아리에서는 먼저
동아리 회장님께 먼저 이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써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쓰는 것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그때마다 뒷정리도 잘 하고 가서 이것을 과방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문의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님들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두 후보님들에게 기독교 교육과는 어떤 의미이신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한데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독교 교육과는 두 후보님께 어떤 의미이신지 여쭤봅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과가 저에게는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은 학과인데요. 약 2년간 런네스 학생회와 위로 학생회를 섬겨오면서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에게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기독교 교육과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학과라는 그런 의미가 저에게는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를 믿은 지가 이제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 전에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교회를 잠시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돌아오게 된 계기가 아리캠프를 통해서였는데요. 아리캠프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인들과 일반적인 저의 삶에서 만났던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되게 안식처 같은,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는 저에게 쉼터라는 의미라고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그리고 2년 동안 학생회에서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으로 학우님들과 함께하며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하이 학생회가 되길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잘해주신 것처럼 이후에 답변에도 떨지 마시고 지금처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102022 기독교 교육과 이진우입니다. 먼저 정 후보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기독교 교육과의 경우 전국 기독교 교육과 연합회 행사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기련 행사의 경우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행사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이번에 정기련 어울림제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어서 좀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을 봤을 때는 전면 대면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율이 내년에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혹시 참여율이 저조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많은 타 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및 기독교 교육학과의 리더들이 모여서 의장단을 결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의장단 안에서 많이 의견을 나누며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이마켓의 경우 기교과만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인지 궁금하고 또 물건 기증의 경우 기교과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한 바로는 기독교 교육과 안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혹시 만약에 학과에 뭐 그런 도움이 필요하거나 더 큰 행사로 이루어져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런 방향도 고려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마켓의 경우 기증된 물품이 있어야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기증된 물품이 현저히 적은 상황이 생긴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참여율이 낮아서 사람들이 물품을 많이 가져오게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리캠프 준비위원회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물품 중에 많이 남은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들을 하이마켓에서 내놓는 형식을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방법을 더불어서 학회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그 물건들을 내놓음을 통해서 하이마켓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가족 제도의 경우 이제 가족별로 그 가족 제도가 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편차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에 저조한 가족의 경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제 제54대 위로 학생회의 경우에는 가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릴스 챌린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하이 학생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스탬프 찍는 그 4가지 미션을 찍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결국 그 가족이 그 행사에 참여하고 하지 않고자 하면 그것도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활성화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그 가족장마다 사실 그런 성향과 그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족은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어느 가족은 그렇지 못한다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기독교 교육과의 서로의 성향을 그래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배를 해서 최대한 모든 가족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끝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독교 교육과의 공동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중에 하나인 평생 담임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평생 담임마다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평담 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평생 담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정 후보님과 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평생 담임을 줄여서 평담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평담 사업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과 그 전에 입학한 2학년이 되는 학우들이 함께 찬양 가사 뽑기나 아니면 말씀 뽑기 같은 것을 통해서 1학년 친구들이 2학년 선배들의 말씀이나 찬양 가사를 뽑아서 이렇게 평담이 맺어지게 됩니다. 현재 저희 21학번, 20학번의 평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20학번 선배님들도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또 공동체성에 있어서 많은 행사 참여가 어렵다 보니까 어색해서 더 챙기지 못했던 선배들도 있던 것 같습니다. 21학번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았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21학번에서는 이제 2학년 1학기 과대표 국가대표가 그것을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에 있어서 저희는 꼭 밥을 한 번씩 같이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직 지키지 못한 학우들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 이제 전체 대면인 만큼 더 그런 규칙 같은 것을 확실하게 세워서 그것에 대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꽈방 같은 곳에 이렇게 셀카 같은 거 찍거나 인생네컷 같은 거 찍은 거 막 하면서 이렇게 좀 추억 정말 평담이 얼마나 좋은지 평담
평단끼리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위로 학생회 때 아이디어로 내놓았던 거기도 한데요. 저는 이 평당 제도가 좀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활용해서 각자 평당끼리 추억이나 이런 것을 학회 공식 인스타 계정을 리그램하여서 태그하여서 그렇게 챌린지 효과를 내면 좀 더 평당 제도가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이 사업을 진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루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독교 교육과 하이 학생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과 2020-2029 최강이라고 합니다. 과방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예약제로 처음에 운영이 되다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서 전체 개방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약제를 통해서 과방을 운영하게 된다면은 학생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 후보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방 운영이 예약제로 운영되다가 전체 개방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예약제를 운영했을 때 학우분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또한 이 과방을 예약제로 받는 것은 저희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반드시 예약제로 돌릴 것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후보의 말에 이어서 만약에 저희가 예약제로 바뀌었을 때 다시 반발이 심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계속 생각해 보겠지만 그래도 반발이 더 심해진다 하면은 다시 전체 개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학우들이 편안하게 과방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1076 신학과 이하라입니다. 아까 참관인 연설에서 선택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얼핏 들었을 때 단점으로 들리는데요.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이를 어떻게 극복하실지 그리고 그러한 예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 후보한테 네. 물으신 거죠? 제가 컵라면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을 느리게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일을 할 때 있어서는 그렇게 선택에 고민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선택을 빨리 해야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자리에 맞게끔 조금 더 결단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약간 예시가 있으실까요? 어떠한 예시를 말씀하시나요?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됐을 때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예시가 있을까요? 제 과거의 예시를 제가 영성국원으로 섬겼는데요. 이 영성국원으로 섬길 때 영성국장님에게 연락이 왔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저희 위로 학생의 영성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왔을 때 제가 영성국 사업부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아이디어를 그렇게 빠르게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0-10-2016 기독교 교육과 연시온입니다. 첫 번째 큐티 챌린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SNS를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이큐 챌린지에서 묵상은 기독교 교육과 과방에서 게시판을 만들어서 학우분들이 포스트잇에 묵상한 내용을 자유롭게 적게 한 뒤 학우분들의 동의를 받은 묵상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가족제도 스탬프 모아라 사업에서 혹시 상품을 한다든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강화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 사업에 있어서는 상품과 베네핏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블루포트 쿠폰을 나눠주어 가족 모임의 자리를 한 번 더 모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마켓 판매가 벼룩시장처럼 학교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 학우분들의 그런 물품들을 받아서 학교 안에서 서로 나눔을 가지고, 왜냐하면 서로 저희가 이걸 계획한 게 어떤 사람이 기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타가 자기에겐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우분들에게 서로 물어봄으로써 그렇게 물품들을 사고 파는 형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103012 영어교육과 박희정입니다. 대변인분께 하이마켓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하이마켓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6월 달에 진행을 해서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미자립 교회가 많은데 기부금을 전달할 교회를 정확히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선정하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교수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 주변을 통해서 그렇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나 그 교회를 선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의 가족사업이나 친목사업 참여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학우들이 서로의 물건을 사고파는 아나바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지 우려가 됩니다. 만약 학우들의 사업 참여도가 낮을 경우에 학생 회원들의 참여만으로는 사업 진행에 한계가 있을 텐데 행사가 취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따로 대안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현재 생각한 바로는 우선은 학우분들의 참여를 먼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혹여나 그것이 부족하다면 대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후보님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후보분들께서는 학생 경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범학부 중 기독교 교육과 학생 경비 납부자 수가 가장 적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 학생회가 새로운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교육과 학우들의 학생 경비 독려를 위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분 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경비 납부 이벤트를 열어서 학생 경비를 독려하는 차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경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SNS에 카드뉴스나 학번 공지방 등에 올려서 더욱더 독려를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교육과 2019-1002-003 권구성이라고 합니다. 찬조연설을 근거하면 두 분은 다른 성향을 가지신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두 분 혹은 앞으로 당선되셔서 구성하실 학회에 갈등이 생긴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실지 정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 후보님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 그 다른 성향이 저희에게 안 좋은 점을 주기보다는 조금 더 저희의 부족한 점과 그런 걸 채워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질문을 어떻게 했죠? 갈등 해결 방식을 어떻게 하실지. 잠시만요.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저희가 학생회를 꾸리고자 했을 때 처음 약속했던 것이 서로한테 화나는 게 있으면 바로 말해서 풀자. 왜냐면 저희 둘 다 약간 조금 마음이 여려서
약간 싫은 게 있어도 확 티를 내지 못하고 되게 끙끙 앓다가 혼자 막 해결해버리고 그냥 혼자 스트레스 해결하거나 아니면 묵혀두거나 하는 스타일입니다. 둘 다 성향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그런 모습을 더욱더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서운한 점이 있으면 꼭 말하자라고 약속을 했었기에 이렇게 갈등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두 분 다 학생회를 1년 혹은 1년 이상 경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 학생회를 함께 하시면서 배웠던 자질이나 혹은 능력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현재 부학회장이신 이름을 말해도 될까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네, 반정민 선배님께서는 저희 학회에서 적응을 처음에 못하거나 아니면 행사 참여가 조금 적은 친구들을 먼저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본받아서 이제 학회장이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저는 뒤에서 더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약 2년간 학생회원으로서 섬겨오면서 경청이라는 자질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또 후배들이 의견을 나눌 때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또 들어주고 존중해주면서 같이 협의해 나가고 같이 행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럴 때 경청이라는 자질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11-027 사회복지학과 임경입니다. 제가 질문이 많아서 천천히 떨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 후보, 부 후보님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부터 먼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로 학생회를 이을 다음 학생회장단으로 사실 섬겨줄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사실 이 자리를 섬겨주겠다고 나서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자리를 내가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와 동시에 2년간 원네스 학생회와 위로 학생회로 섬겨오면서 선후배와 동기들에게 많은 섬김과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까지 받아온 이 섬김과 사랑을 베풀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2019년도에 아리 캠프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과를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그런 공동체 생활이 힘들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개인 생활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개인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의 이름도 모른다거나 이름은 모를 수 있지만 인사도 안 하고 분명 같은 빌라에 사는 분인데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이런 상황을 제가 또 직접 겪어봤고 또 SNS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개인화된 생활이 있다고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회장 선거에 나오게 된 계기가 이렇게 기독교 교육과 안에서도 혼자 생활하려고 하는 학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바로 집에 가고 싶어 하거나 그냥 수업만 같이 듣는 친구만 있으면 돼, 난 충분해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에게도 아니야, 우리는 공동체가 더 좋은 거야 하면서 그것을 더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세토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총신대학교에 입학하게 될 2, 3학번 학우들이 하나님 그리고 총신대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해서 세토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2, 3학번 친구들을 더욱더 챙기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사범학부에 공통적으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사범학부 조교 행정 체제에 대해서 정 후보님의 의견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생각하신 해결책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아는 부분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 상황을 확인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학교 행정적인 부분과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현 기독교 교육과 과방에 위치해 있는 선교관이 올해 여름방 중에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선교관 건물은 정말 무너지기 직전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독교 교육과의 공간이 대규모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할 때 어디에 예산을 요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을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 후보에게 묻는 걸까요? 네. 사실 제가 영성국원으로 섬기고 정책국원으로 섬기면서 이런 실질적인 부분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선이 된다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알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찬조연사 중에 정 후보님께서 학우분들에게서 의견을 받은 사업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아까 전에 들었었는데요. 어떠한 사업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업은 아니었고요. 저희 평담을 22학번과 21학번을 이을 때 저희 21학번과 20학번의 평담이 그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던 터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스크라는 익명 질문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평당 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저희 21학번 수다방에서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네, 다음도 정 후보님께 질문이 있는데 소견 발표문을 읽어보면서 올해 차원과 사랑, 용납이란 용어가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총신도 결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서 학회를 하다 보면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본인에게 맡겨진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다른 학회원의 잘못을 들추려는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훤히 잘못이 보이는 그 친구의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정하게 된 이유가 이 학회를 하면서 이 온유, 오래 참은 사랑, 용납 이 네 가지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지키기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좀 더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그 어렵게 하는 지체와 좀 더 1대1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번째 공약에서 가족 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소견 발표문을 보면 후보자님들께서도 현재 가족 제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독교 교육과 학우가 아닌 바깥 시선에서 가족 제도를 바라본다면 한 팀당 12명에서 14명 정도로 정말 대가족을 뛰어넘는 구성 또한 서로 가까워지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거본부에서는 가족 제도라는 사업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한 전통이라는 단어가 소견 발표문에 있었는데 전통에서 탈피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생각나시는 분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가족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12명에서 14명을 묶어주지만 아까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가족이 사실 모이기는 힘든 현황이고 그런 실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약을 통해서 가족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획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가족의 인원을 조금 줄일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대로 가져가되 다른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인가요? 저희가 우선 생각한 것으로는 가족의 인원 구성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기에 그냥 지금 현재 방안처럼 똑같이 그 가족 구성원을 구성하되 지금처럼 학회에서 좀 주도를 해서 하는 것보다 그들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은 정말 리더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이라고 정말 저도 생각을 하고 낮은 자리에서 학우님들을 섬기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하이 학생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2020-1004 유아교육과 조선은입니다. 저는 타학과이지만 기독교교육과 친구들을 통해서 가족제도에 대해 익히 들어왔는데요. 또 지금 이 공청회 자리에서도 기독교교육과의 가족제도에 대한 질문들을 들으며 궁금증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가족제도는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가족 사업에 대해 그런 가치의 중요성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 혼자 생활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가족 모임을 통해 선후배들이 더욱더 교류하고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자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가족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가족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되는 그 가족조들의 뭐 그런 가족장들에게도 도움을 구하거나 되게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가족이 원활하게 구성이 되고 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다음 질문은 정 후보님께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정 후보님과 부 후보님께서 아까 이 선거에 출마하시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로의 어떠한 점들을 기대하고 이렇게 메이트를 지어 나오신 건지 함께 다음 때 학생회 후보로 나오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회를 이끌고 많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고 지치기도 하는 상황이 올 텐데 이때 부 후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힘든 상황을 같이 이겨내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2학년 1학기 과대로 섬길 때 과 행사 참여를 학우분들에게 독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함께 해주었던 이은진 학우님이 부후보로 함께 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현재 부후보님과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부 후보님께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번 55대 하이 학생회가 당선이 된다면 부 후보님께서는 세터준비위원과 축제준비위원으로도 힘써 주실 텐데 부 후보님의 어떠한 점들이 세터와 축제준비위원으로 섬기는 데 힘이 될 것 같으며 또 반대로 어떠한 점들이 어려움을 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섬기면서 아까 그 찬주연사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약간 분위기 메이커 느낌으로 학우들에게 보여지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들 처음 보는 사이다 보니까 어색할 텐데 그 상황에서 제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손 내밀어주고 저희 학생의 이름처럼 하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면서 어려울 것 같은 점은 제가 회계처리나 지금 섬기는 게 총무랑 그리고 홍보로 섬겼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정책 업무나 글 쓰는 것에 있어서는 좀 소질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루심을 경험하는 기독교 교육과 학생회가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신 줄 알고 하이사모본부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사모본부 구성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